자,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이 또다시 저점을 이탈하면서 계속해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래 꼬리가 달렸다라고 해가지고, 이제는 바닥이 나온 거 아니냐, 이쯤이면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아직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말씀을 다 드리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는 하나의 악재가 일단 추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마이클 셰일러가 이끄는 이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매각을 공식 전략으로 승인했다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물론 당장 12억 달러 어치의 이 비트코인을 전부 시장에 던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트코인은 절대 팔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 회사가 필요하면 매각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공식화했다는 건 시장 심리에는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나스닥은 흐름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내려온다면 현물은 어디서 담으면 좋을지 그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머스입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제 영상 꾸준하게 챙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대부분 마이클 셰일런을 알고 계실 겁니다.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인 이 스트래티지를 만든 사람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Never sell 비트코인. 절대 팔지 않는다죠.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미리 찾아보신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이번에 스트래티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최대 약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9천억 원, 대략적으로 2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되는 규모의 비트코인을 필요할 경우에는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공식 승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오늘 당장 이 1조 9천억 원치를 판다 이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동안 절대 매도하지 않겠다던 그 원칙이 계속해서 깨지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자, 가장 큰 이유는 이 스트래티지의 플라이휠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주가가 올라가면 주식을 발행해서 돈을 조달하고 그 돈으로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더 사고 비트코인이 늘어나니까 다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선순환 단계가 계속해서 이어졌었죠. 그런데 최근에 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이 구조 자체가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배당금 그리고 이자 지급, 현금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면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정한 거죠. 이 뉴스 하나만 보면 당장 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심리적으로 마지막까지 안 팔던 사람도 일단 정책을 바꾸게 되면서 매도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스트래티지 기업의 매도 가능성은 이때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6월 초 그리고 5월 말 계속해서 나왔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많이 빠졌다고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무작정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을 어디서 모으면 좋을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이거는 스피드 저항펜입니다.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소 이용하는 게 이런 피보나치 되돌림 값이죠. 자, 여기서 이렇게 막 고점에서 저점까지 이은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가격대를 딱 보면서 여기가 저항대구나 그걸 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건 가격만 계산하죠. 하지만 스피드 저항펜은 가격과 시간을 같이 계산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저항이 어디로 내려오는지 지지가 어디에서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 차트는 2025년 최고점과 2026년이 되기 전에 11월에 저점이 찍혔던 구간에서 이렇게 제가 딱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죠. 자, 바로 어떤 거냐면요. 반등이 나올 때마다 이 0.5선, 이게 초록색 선입니다. 초록색 선을 딱 마주치면서 저항을 한번 보여줬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618 구간, 이 선이 이때 딱 마주쳤었는데 1월 4일쯤입니다. 1월 4일쯤에 돌파를 보여주더니 좀 큰 모습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런데 이 구간까지 못 올라오니까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 618 구간에서 지지받는 척하다가 밀리니까 결국에 이 0.5 되돌림 구간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이 당시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여기 미탈되니까 강한 매수세가 받쳐졌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은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해당 고점과 이 2월달이죠. 2월달의 저점에다가 이 피보나치 스피드 저항펜을 한번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시게 되면 현재는 어떻죠? 해당 구간, 그리고 이 382 구간을 딱 보시게 되면
자, 일단 이 236 구간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다가 올라가니까 또 382 구간을 마주치면서 저항을 보여주다가 밀리다가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흔들다가 올라타니까 결국에 0.5 되돌린 구간까지 스피드 저항팬 기준으로 0.5 되돌린 구간까지 올라왔다라는 거죠. 자, 결국에 이 618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여기서 또 비비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종가상으로 이렇게 마감한 다음에 여기서 딱 마감했었죠. 마감한 다음에 이 밑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탔어야 됩니다. 올라탔어야 됐는데 여기서 강한 저항과 계속해서 밀리는 모습이 보여지더니 여기서 또다시 이때부터 또다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왔단 말이죠. 자, 이번에 저점이 잡혔던 자리 이 이전 저점까지 이탈은 하긴 했지만 이 구간을 이탈하니까 처음으로 이탈하니까 매수세가 동반이 되면서 현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건 이 구간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좀 크게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도 또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오늘 또한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면서 58K까지 이탈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만큼 1차적인 이런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이게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이 만들어지면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온다면 해당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지라도 이 수준이 지금은 대략적으로 내려왔을 때 좀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에는 52K, 최소치로 봤을 땐 52K까지는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자, 물론 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리에서 버텨준다면 뭐 여기서 1차적인 반등을 보여줬다 보니까 해당 구간까지는 올라와 줘야 그나마 반등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올라와도 되돌림 반등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또 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쉽게 매수세가 살아나기는 어렵다. 일단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거죠. 이 말은 즉 시장이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은 58K를 처음으로 이탈했다 보니까 매수세가 이 반발 매수세는 붙기는 했더라도 아직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일단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런 마이클 셰일러, 이런 뉴스 하나만 보고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려갈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는 아직은 약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이런 추세를 보면서 다 대응하죠. 제가 이런 것들도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딱 보시면 투데이 딱 보이실 겁니다. 반등이 나와도 역시나 쉽지 않은 장세이다. 계속해서 60K 밑에서 수급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새벽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점은 낮아지고 일단 저점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심리적으로 58K까지 이탈될 수 있다는 이 심리를 한번 이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8분쯤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이때 딱 말씀을 드린 거죠. 저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한번 챙겨놨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추세가 어떻든지 간에 추세가 무너지든 올라가든지 간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도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저점이 낮아졌었죠. 저점이 아니라 고점인데 여기서 또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게다가 저는 이 고점을 예상하지 않고 고점이 찍히는 걸 보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밀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 캔들에서 이 9시 8분 딱 이 캔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어떻게 됐나요? 처음으로 58K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올라오곤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국에 반등이 나오면서 만약 해당 구간에서 익절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당 구간에서 또 본전이 오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또 손실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아래로 향해도 금방 올라오고 금방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익절할 수 있을 때는 익절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변동성이 또 58K를 찍고 나자마자 59K까지 그냥 수직으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놨고 이렇게 트레이딩 교육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도 수익을 챙기셨겠죠. 자, 지금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말이죠. 오를지 내릴지 이걸 맞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게 조금 수익을 보수적으로 정말 방망이 짧게 잡으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관점들, 타점 잡을 구간들은 이렇게 제가 다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온체인 데이터나 아니면 차트 교육 이런 것들도 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타점이 정말 언제 올지, 그리고 여기서 익절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손절을 한다면 어디에서 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게 움직이는 차트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곧바로 잡아드리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정말 내가 수익 좀 챙기고 싶은데 수익을 못 챙기고 있다. 손실만 가득했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같이 입장하셔가지고 한번 수익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셔가지고 같이 수익 좀 잘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현물은 어디서 잡으면 좋을지 그거를 제가 좀 상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 차트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때는 일단 저점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 차트는 일단 무의미하죠. 자, 뭐 사실은 이걸 이렇게 그어봐도 지금은 이 75 구간, 이 786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기준을 이 고점과 해당 저점에다가 일단 저점은 이탈은 됐지만 지금 여기서 살아나려면 결국에 이 절반 구간에서 계속해서 위로 올라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마주치는 게 좋지는 않지만 아무튼 저점을 한번 이탈되고 나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죠. 자, 결국에 어디인지 우리가 어디에서 담아야 될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현재 비트코인을 봤을 때 이 펜 안에서 지금 618 구간과 절반 구간 안에서만 유지가 되고 있죠. 반등이 나와도 다음 저항을 지금 못 넘고 있는 상황. 여기서부터 5월달부터 계속 저항을 맞았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 이 절반 구간에서는 일단 매수세가 받쳐졌지만 뭐 여기서 또 저점을 이탈하고 오늘도 저점을 이탈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을 계속해서 올라타야 되는데 결국 반등이 나와도 이 폭을 한 번에 넘어서기는 어려울 겁니다. 결국 이런 흐름에서는 지금 자리에서 전부 매수하는 것보다 이 펜 하단으로 빠졌을 때 분할 매수를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자, 이 펜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어디서 정말 저점이 찍힐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언제 바닥이냐, 어디가 또 바닥이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바닥 가격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좋은 구간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스피드펜 같은 경우에도 그 좋은 구간을 찾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저점을 찍고 나서 올라타면서 적어도 60K 그 이상에서 적어도 한 3일에서 5일 정도가 유지되면 이제 해당 구간을 찍고 나서 반등을 보여줬다가 저점을 이탈했기 때문에 여기를 이 이상까지 찍지 않는 이상 여기서는 찐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조금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결국에 이 절반 구간에 대한 이 스피드 저항펜의 0.5 구간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일단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무리 내려가도 이게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는 현물만 투자할 게 아니고 선물로 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쌓아놓을 필요가 있죠. 현물만 투자하게 되면 내려가는 파동에 절대 수익 못 봅니다. 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맞춰서 내가 뭐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 아니라 적어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내가 기다린다면 이 밑에서는 잡았을 때 수익이 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내려가는 파동에 맞춰서도 우리가 수익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오늘 오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딱 보시면 투데이 딱 보이실 겁니다. 반등이 나와도 역시나 쉽지 않은 장세이다. 계속해서 60K 밑에서 수급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새벽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점은 낮아지고 일단 저점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심리적으로 58K까지 이탈될 수 있다는 이 심리를 한번 이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9시 8분쯤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이때 딱 말씀을 드린 거죠. 저도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한번 챙겨놨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추세가 어떻든지 간에 추세가 무너지든 올라가든지 간에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잘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가 여기도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저점이 낮아졌었죠. 저점이 아니라 고점인데 여기서 또 고점이 낮아졌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의 심리가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게다가 저는 이 고점을 예상하지 않고 고점이 찍히는 걸 보고 단기적으로 여기서 밀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자리에서 이 캔들에서 이 9시 8분 딱 이 캔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자, 어떻게 됐나요? 처음으로
58K를 이탈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올라오곤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구간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가 결국에 반등이 나오면서 만약 해당 구간에서 익절을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해당 구간에서 또 본전이 오거나 지금 상황에서는 또 손실로 바뀌었을 겁니다. 그만큼 시장은 지금 아래로 향해도 금방 올라오고 금방 올라가도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익절할 수 있을 때는 익절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다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변동성이 또 58K를 찍고 나자마자 59K까지 그냥 수직으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저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놨고 이렇게 트레이딩 교육방에 계신 구독자분들도 수익을 챙기셨겠죠. 자, 지금 실제로 이런 자리에서도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말이죠. 오를지 내릴지 이걸 맞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방향성에 맞게 조금 수익을 보수적으로 정말 방망이 짧게 잡으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관점들, 타점 잡을 구간들은 이렇게 제가 다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말씀해드리고 있죠. 온체인 데이터나 아니면 차트 교육 이런 것들도 다 말씀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실시간으로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이 타점이 정말 언제 올지 그리고 여기서 익절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 그리고 손절을 한다면 어디서 또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게 움직이는 차트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영상에서 곧바로 잡아드리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트레이딩 교육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정말 내가 수익 좀 챙기고 싶은데 수익을 못 챙기고 있다. 손실만 가득했다. 그러신 분들께서는 같이 입장하셔가지고 한번 수익 좀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곧바로 입장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편하실 때 언제든지 남겨주셔가지고 같이 수익 좀 잘 쌓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